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삼시세끼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계단 몇 층만 오르면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르지는 않습니까?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금방 피곤해지며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몸 안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만약 지금 겪고 계신 그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지금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계속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낡아가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지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한계치 이상으로 줄어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후회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겪는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좋은 소식은 식습관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주어도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를 늦추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분명 밥을 잘 챙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별표 안전하고 간단하며 노년층에게 꼭 맞는 근육 회복 방법 별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 없이 매일 먹는 식사만으로도 내 두 다리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을 위한 근육 회복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따라오기 쉽게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노년층이 밥을 충분히 먹고 있어도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둘째,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 즉 비싼 보충제보다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하고 저렴한 음식들이 근육 회복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 구체적인 식품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걷는 힘과 지구력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소개 및 경험담.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체중도 그대로인데 유독 근육만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늘 정정하시던 외할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몇 주 후 집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결국 대퇴골, 허벅지뼈, 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외할머니는 그 사고 이후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시장도 직접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식들을 챙기시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시던 그 활기찬 분이 다리가 몸을 지탱할 힘을 잃자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지는구나. 더 무서운 점은 근육 감소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이나 급성 질환처럼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어 보니는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별표 근감소증, 사오코퍼니어,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나이와 관련해 근육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의 근육을 잃을 수 있고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위험한 점은 많은 분이 나는 밥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유지할 만큼의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환자 박정수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억울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시세끼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만 보면 무릎이 덜덜 떨리는 걸까요? 검사 결과는 많은 어르신이 겪는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 있었고 걷는 속도는 동년배 평균보다 30%나 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님께서 가장 충격을 받으신 건 바로 식단 분석 결과였습니다. 식사는 꼬박꼬박 하셨지만 들여다보니 흰쌀밥에 김치, 그리고 국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없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던 거죠. 그분의 몸은 매일 굴러가긴 하지만 엔진에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배가 부르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배부름이 곧 근육에 영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는 법, 그리고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아주 친숙한 재료들만으로도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노년층이 저지르는 3가지 식사 실수. 박정수님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저는 노년층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고 약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국물만 먹고 건더기는 남기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국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치찌개, 미역국, 된장국,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물에 밥만 말아 드시고 그 안에 있는 고기나 두부 같은 건더기는 씹기 귀찮다, 소화가 안 된다, 국물만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이유로 남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물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나트륨, 소금기, 만 가득할 뿐이죠. 근육에 필요한 진짜 보약인 단백질은 고기, 생선, 두부 같은 건더기에 들어 있습니다. 매일 국물 위주로 식사하시면 몸에 들어오는 건 소금뿐이고 근육은 굶주리게 됩니다. 74세 한미정 님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주 담백하게 먹어요.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속도 편하고 좋아요. 고기는 더부룩해서 싫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근육량은 위험 수준이었고 일어설 때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국물 대신 건더기를 꼭 씹어 드시게 했더니 불과 2달 만에 다리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국물 먹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네요. 기억하세요. 근육은 벽돌로 쌓은 벽과 같습니다. 단백질이라는 벽돌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근육의 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하고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것입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시고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를 박스째 사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마셨으니 밥은 대충 먹어도 되겠지라며 식사를 거르거나 빵 조각으로 때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지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 보충제만 드시면 식이섬유, 미네랄, 에너지가 모두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맞지 않는 제품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68세 최도규님은 바빠서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로 때웠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기운이 없고 오르막길을 못 오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분석해보니 전체적인 열량과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 생선과 계란을 드시게 했더니 체력이 금세 돌아왔습니다. 보조식품은 식사를 잘 챙겨 드신 후에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가장 많은 분이 범하는 오류는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죠. 그만큼 흡수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즉,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정도는 드셔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평소처럼 드시면 절대로 이 양을 채울 수 없습니다. 70세 윤정은 님도 저는 평생 똑같이 먹었는데 왜 근육이 빠지죠?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필요량의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체중이 그대로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몸무게는 같아도 힘은 떨어지고 균형 감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결책, 4가지 기적의 식품. 이 3가지 실수, 건더기 안 먹기, 보충제 의존, 부족한 섭취량, 가 겹치면 근육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넘어질 위험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죽는 날까지 회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어울리고 소화도 잘 되며 가격도 착한 별표, 근육 회생 식품 4가지 별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이 건새우를 그저 국물 내는 용도로만 아시지만 사실 건새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별표, 단백질 농축 캡슐 별표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무려 5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조리하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미역국에 넣고 볶아 먹고 갈아서 조미료처럼 쓰세요. 78세 오수진님은 우유도 못 드시고 고기도 싫어하셨지만 건새우를 매일 식사에 조금씩 추가한 것만으로도 다리가 튼튼해져서 시장 가는 길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건새우, 오늘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두 번째 식품은 고등어, 꽁치 통조림입니다. 아유, 통조림이 무슨 영양가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조림 생선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쪄내기 때문에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선살의 단백질은 물론이고 뼈에 있는 칼슘까지 몽땅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 영양분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게 돕습니다. 가시를 발라낼 필요도 없고 조리도 간편하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72세 조민호님은 일주일에 2번 고등어 김치조림을 드시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 피로가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은 짜니까 버리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최고의 근육 보양식이 됩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검은콩입니다. 건새우가 동물성 단백질의 왕이라면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나이 들수록 동물성 지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검은콩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소고기 못지않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젊게 만들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길을 뚫어줍니다.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갈아서 두유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66세 김혜라님은 흰쌀밥을 검은 콩밥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계단 오를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비밀 병기는 들깨가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들깨가루.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잡아줍니다. 염증은 근육을 녹여 없애는 주범입니다. 나물 무칠 때 1스푼, 국에 1스푼, 찌개에 1스푼만 넣으세요. 맛도 좋아지지만 근육을 파괴하는 염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성공 사례와 생활 수칙,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들깨가루. 이 4가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몸은 단백질, 칼슘, 오메가3라는 별표 근육 회복 3대 요소 별표를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제가 이 식단을 권해드렸던 75세 정혜성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70 넘으면 다리 힘 빠지는 건 당연하지.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라며 포기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엔 검은 콩밥, 점심엔 생선 통조림, 반찬엔 건새우와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딱 1달 후, 그분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1시간을 걸었는데도 다리가 멀쩡해요. 다시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주면 65세든 85세든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운동은 벽을 쌓는 일꾼입니다. 거창한 헬스장 운동 필요 없습니다. 그저 움직이세요. TV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하기, 집안에서 20분간 제자리 걸음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 2층 걸어 오르기.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자극이 필요합니다. 나 근육 필요해. 라고 몸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쪼그라들고 쥐가 납니다. 잠도 보약입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수리합니다. 맺은 말. 마지막으로 90세인데도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걷는 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결을 여쭙자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내 몸한테 말을 걸어 내가 좋은 거 먹여줄 테니 너도 나를 조금만 더 도와다오. 그러면 몸이 기특하게도 또 걸을 힘을 주더라고. 이 말씀이 정답 아닐까요? 진짜 힘은 근육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미 늦었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밥을 씹어 삼킬 수 있고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통조림 생선, 검은 콩, 들깨가루, 이 친숙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2다리는 다시 단단해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즐거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다리로 단단히 서서 매일 새로운 생동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